CNTV 한중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김보옥, 윤순자, 이화실입니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갈망하고 바라는 사회죠. 그런데 현실은 흔히 인간관계를 위협하는 따돌림 현상, 즉 왕따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는 왕따 현상을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김보옥 씨, 김보옥 씨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왕따 현상이 있었나요? 제가 중국에서 5, 60년대에 학교 다닐 때는 왕따라는 말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네. 그때 우리 교육 방침은 덕지체가 전면 발전한 학생들을 배양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덕은 도덕교육이고 지는 지식교육이고 체는 체육교육이었습니다. 덕육, 지육, 체육교육 중에서 우선순위로 도덕교육을 첫자리에 놓았습니다. 네, 참 그때는 교육의 덕지체 전면 발전이라고 했는데 덕이 첫 순위였죠. 네, 그래서 매 학기마다 사상 품덕이 좋고 공부도 잘하며 몸도 건강한 학생을 사모 학생으로 표창했댔습니다. 네, 그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사모 학생 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요. 그 당시 거리에 나온 쥐는 눈에 띄는 족족 모두 때려잡으라는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품행이 좋지 않은 학생에 한해서는 시초의 교육을 앞세웠고 교육해도 잘 듣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시키는 조치도 따라 세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문제거리 학생은 퇴학당하니까 남을 왕따시키는 등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었겠는데요. 네, 그렇지요. 네, 그리고 또 그때를 놓고 보면은 그 사회 풍기가 또 퇴학시키는 현상도 있긴 있지만은 그게 많지는 않았어요. 교육하다 안 되면은 퇴학은 하기는 했지만은 부모님과 상의해서 교육하다가 안 될 경우에 극단의 조치가 아닌가 싶네요. 퇴학생이 전교 몇백 명 학생 중에서 한 명이나 나올까 말까 했죠. 예, 그랬어요. 네. 예. 윤순자 씨는 무남 동렬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왕따하고는 거리가 뭔가 아니에요? 맞춰보시오. 제가 왕딴 적이 있었겠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럴 것 같은데. 저도 왕따 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네. 바로 문화혁명 시기 제가 4학년을 다닐 때 바로 그 무남 동료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네. 50년대 초에 집집마다 거의 자식 셋 이상이었고 적어서 자식 둘은 다 있었죠. 그런데 저는 무남 동료다 보니 어디서부터 유언비어가 나왔는지 잘 모르지만 한때는 저를 한족 집에서 입양했다는 헛소문이 돌면서 반에서 왕따 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참새처럼 말 잘하던 저는 말도 적어지고 웃음도 사라졌으며 밥도 잘 안 먹었습니다. 뭐 심리적인 그런 부담이 많아졌겠어요. 생각이 예. 많으면 또 그렇게 또 밥맛도 없어지고 또 우울해지고 또 그러잖아요. 네, 저는 무남 동네에서 그 형제들 매우 부러워했대는데요. 갑자기 친구들로부터 왕따게 됐거나 잘못이 없더라고요. 네, 어린 나이에 그랬겠어요. 부모님들이 저를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데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점점 우울해지고 학습 성적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1, 2등을 했는데요. 그 해에 기중시험에 10등까지 내려갔댔습니다. 아, 네. 예.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그 당시 왕따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네. 그럼 이화실 씨는 어려서 왕따를 겪어본 적이 없으세요? 아, 있죠. 그것도 심하게 말입니다. 네. 지금 봐서는 그게 왕따였는데 그때 놓고 보면은 그건 또 왕따라는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은 생각해보면 그게 왕따였어요. 제가 소학교 4학년 때, 그러니 1967년이죠. 그때 우리 집은 길림성 영길현
그 뭐 조가툰이라는 한 산골 마을에서 3년간 살다가 다시 그 원래 있던 고향인 흥령강성 아성현 홍신촌으로 이사 왔어요. 그런데 학교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반 남학생들이 말썽이 많았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 학생은 손 들고 말해보세요 이러는데 누구도 말을 안 하고 반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딱 들었죠. 제가 손 들고 선생님 그 정인대라는 학생이 그 염순대를 쫓아가면서 돌멩이를 막 집어던지며 때려서 염순대가 울었어요 하고 제가 고발을 한 거예요. 네, 큰일 났네요. 예, 고자쟁이로 몰려왔겠네요. 네, 딱 걸렸죠. 그날 이제 점심 시간이 지나고 오후 이제 수업 시간에 필통을 이제 여는데 뭐 기술 초봉할 뻔했어요. 글쎄 그 필통 안에 온몸에 그 털이 나 있는 그 쐐기벌레 옛날에 그 아이고야. 썰쐐기벌레들이었잖아요. 예, 예, 거기에 예. 막 와그 욱실욱실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야, 아들도. 네, 참 못된 장난을 했군요. 네. 예,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네요. 네, 네. 그런데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학교가 하교 후 제가 이제 합작사 앞을 지나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그 우리 반에 최창일이라는 학생이 막 앞을 딱 막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이 고발쟁이 날 보고 그때는 갓나새끼라 그러더라고. 이 고발쟁이 갓나새끼야. 너 한번 혼나볼래? 하면서 막 어느새 막 찰싹하고 막 때리는데 제 등에 막 채찍으로 맞았어요, 제가. 아이고. 네, 그러면서 너 또 선생한테 가 고사질 해라. 내가 널 때렸다고. 근데 이런 괴롭힘이 막 연속 며칠 동안 이어졌어요. 아이고 심했네요. 폭행까지 당했네요. 네, 그 힘든 일이지요. 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죠.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 교문에 들어서는데 그 똘란 분자라고 하죠. 옛날에는 그 최창일의 사촌 형인 그 최창호라는 그 학생이 있었거든요. 둘이 사촌 형제간인데 우리 한 반에 다녀요. 근데 최창호가 우리보다 나이가 한 살 많거든요. 근데 뭐라는가 하면 큰 사과하고 작은 사과 좋아한대 하고 막 웃어요. 근데 제가 반응이 없으니까 아예 반에서 막 큰 소리로 그러더라고요. 큰 사과는 화실이고 작은 사과는 영국이야. 둘이 좋아한대 하면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아이고야, 너무하네. 그래 그때 그 영국이란 그 애는 문화대혁명식이어서 한창 그 우리 학교에서 투쟁 받고 있는 그 학교 교장 황용섭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운동대회 할 때마다 황영국이 황용섭을 타다하자 하고 이런 구호를 외쳐야 돼요. 그래 남들이 따라 부르게. 아이고. 그거 만약에 안 외치면 막 애들한테 얻어맞고 그랬어요. 그 아들이 그렇게 외치자면 힘든 일이.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거 본인은 그거 부르기 싫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외치면은 맞으니까. 얘가 그땐 진짜 저보다 더한 왕따를 당했죠. 그러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있는 그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저하고 가가 좋아한대요. 그때도 네. 학교 다닐 때 연애한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초등생이 아닌가. 다 투쟁 맞는 대상이었어요. 그때는. 예. 네네. 그러니까 저도 엄청 고통스러웠죠. 어린 나이에도 이거 청천벽력이라는 말이 따로 없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학교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저를 놀려주지요. 저하고 왕영국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저 옆에 애들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주 좀 고독스럽고. 그래서 이제 제가 부득불 그 조선족 학교를 떠나가지고 이제 한족 학교로 가면서 왕따 생활이 이제 끝이 난 거예요. 네, 참 네. 고통스러운 고비였네요. 지금은 여자친구가 있거나 남자친구가 있다면 이 초등학생들도 너 있나 없나 좀 유행이래요. 부모들도 또 물어보고. 그전에는 둘이 좋아한다면 큰일 난 거지요. 그게 큰 오점이죠. 근데 지금 네. 시대가 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뭐 그런 걸 아주 보통으로 생각하고 특히 한국에 와 보니까 뭐 유치원 애들도 남자친구 있고 여자친구 있고 이렇게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연애한다고 소문만 나봐요. 그러면 인격이 뭐 완전 땅바닥이잖아요. 그때는 네, 옛날에는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리고 왕따죠. 네. 예. 그래서 이화실 씨가 한족 학교를 또 쭉 가게 됐네요. 네, 그래 말하자면 핍박에 의해 가지고 한족 학교로 가게 되었죠. 다행히 저는 조선족 학교에서 왕따 당한 기간이 짧아서 저에게 준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고 있는 이거 왕따 현상은 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니에요? 왕따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제 보도되고 있는데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로 봅니다. 네, 참말로 왕따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납니다.
이런 기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왕따 당하는 딸 보복해줘 하면서 조폭 6명을 데리고 학교로 찾아간 아버지의 기사 말이에요. 네. 딸의 왕따를 해결해 주려 나선 아버지가 도리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답니다. 네. 솔직히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조폭을 데려왔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방법이 좀 틀려서 고생했지요. 네, 참 안타까운 사실이네요. 예, 그건 우리 부모들이 다 주의할 점이라고 봅니다. 저도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요. 한 초등학생이 아빠 쪽은 독일인이고 엄마 쪽은 한국인이었어요. 다른 학생들보다 많이 다르게 생겼다 하여 차별받고 왕따당하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받아 끝내는 다른 학교로 전학했다는 가슴 아픈 기사였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지난번 그 자강도의 추억이란 연극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탈북 주민들이 한국 생활을 바탕으로 한 통일 연극이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탈북민 이제 자녀가 한국에 와서 학교에 다니는데 따돌림을 당해서 이제 고통받는 사실을 실감 있게 반영하는 그런 극이었는데, 그걸 보고 왕따는 언제 어디서나 다 발생하고 있는 진행형이라는 걸 뼈아프게 느꼈습니다. 참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악성 종양과도 같아서 송두리째 뽑아버려야 하는데 쉽지가 않는데요. 네, 우리부터 후대 양성에 있어서 남을 왕따시키지 말 것과 왕따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교육을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저도 당해봐서 아는데요. 당하는 사람은 엄청 괴롭습니다. 잘 이겨내지 못하면 자칫하면 자살이나 폭력 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죠. 네, 본인도 그렇지만 부모님들도 가슴 아파하죠. 네,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시죠. 박소영의 노래입니다. 인생의 수레바퀴야. 기쁠 때 같이 웃고
여자 말미기 인생의 수레바퀴야 인생의 수레바퀴야. 네.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님이라면 자녀의 건강한 성장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바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어떤 자녀는 부모님 몰래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 자녀들이 많지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왕따나 학교 폭력을 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문제지요. 그렇죠. 자식 가진 부모라면 다 그렇겠죠. 네, 지금 또 모두 부모님들이 슬하에 자녀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 부모님은 자녀가 그러한 괴롭힘을 당했다면 억장이 무너질 정도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왕따, 학교 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기 대응,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나 학생들 대다수가 학교 생활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왕따와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대다수의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표현하기 어려운 청소년의 고민을 전 사회가 나서서 헤아려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꼭 그렇게 되겠죠. 우리 사회가 직장이든 학교든 군대든 어느 집단이든 간에 이런 따돌림 상황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방관하는 다수의 방관자의 태도가 보다 적극적인 제지와 개입으로 바뀌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의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는 이호섭의 노래 다 함께 차차차를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랑이라면 돌아서서 울지 마라 눈물을 거둬라 내일은 내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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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자 잊자 오늘만은 미련을 버리자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다 함께 차차차 어차피 돌아서간 사랑이라면 다시는 생각 마라 눈물을 거둬라 내일